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는 아주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대폭 이렇게 많이 밀리면서 끝나줬습니다. 아마 주식을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은 어제 많이 오르고 어제 이제 배당 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개인들은 팔고 기관 외국애들이 매수 우위를 1조 넘게 했습니다. 그 어제가 이제 마지막 배당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또 1조 넘게 이렇게 팔았는데요. 어제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던 물량들을 오늘 다 팔았지 않나. 그러면 배당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으세요. 기관 투자가들은 대체로 주식을 이 파생 상품으로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 주식들이 오늘 이렇게 빠졌어도요 손해가 안 나게끔, 그러니까 선물이라든가 옵션을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이 나게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제 배당은 그대로 이렇게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인들은 오늘 빠졌어도 어제 배당 소득은 그대로 아마 내년 한 4, 5월에 그대로 걷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제 내막을 알고 나면 오늘 장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제 샀던 물건이 다시 이렇게 되팔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은 이제 내년 시장을 기대하면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죠 지금. 29일까지니까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은 아마 또 많이 좀 오르고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판 거는 어제 배당 때문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그대로 손해가 안 보고 파생 상품으로 해지하면서 오늘 이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내일이 이제 우리 폐장일인데요. 개장일을 제가 1월 3일로 어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1월 2일 날, 그때가 월요일입니다. 10시부터 이제 우리가 개장이 되고요. 참고 삼아서 미국 같은 경우는 30일까지 시장이 열립니다. 그랬다가 1월 3일 날, 우리보다 하루 늦게 1월 3일 날 개장을 해요. 일본도 30일 날 폐장을 하고요. 그랬다가 1월 4일 날, 또 일본은 또 하루 더 늦게 수요일 날 그 개장을 합니다. 내년. 중국 같은 경우는 30일 날 폐장을 합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그랬다가 1월 3일 날 화요일 날 개장을 합니다. 아마 알고 계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지수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크게 이렇게 어제 이제 배당 때문에 들어왔던 물량이 털리면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거래소가 마이너스 2.24%, 2280이 됐습니다. 어쨌거나 2300이 무너지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68%, 692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코스닥도 70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죠. 모양이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 51선, 이게 수급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51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51선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보면 아주 그 기대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요게 한 10년 동안 유지되던 이 추세 하단선인데요. 그 하단 근처까지 이렇게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추세선은 10년 동안 그 다져진 바닥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만 큰 악재, 우리가 지금까지 그 대충 알고 있는 그런 노출된 악재가 아닌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큰 악재가 터져준다고 그러면요, 요 추세선도 무너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이 10년 동안 유지됐던 이 추세선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최근 시장은 바닥권은 확실하게 찍어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들이 오늘
1조 한 6천억 정도 매수해 줬습니다. 거래소에서 1조, 코스닥에서 6천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이게 이제 기관들 물량을 다 받아준 거죠. 기관들 오늘 물량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배당금을 취하기 위한 매수로 어제 들어왔던 거를 오늘 전부 다시 팔았다. 그래도 이제 손해는 안 난다는 얘기죠. 배당 수익률을 어제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고정을 시켜놨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국 애들이 또 한 6천억 정도 매도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많이 빠졌는데, 내일 시장은 이제 오늘과 달리 예정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대로 또 반등을 해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시장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 고객 예탁금 보면요, 47조 5천억인데요. 전일에 비하면은 한 4조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예탁금이요. 이게 이제 연말 그 배당을 노리고 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뭉텅이 돈이 좀 들어왔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에 이제 가보면 알겠죠. 근 한 3조 가량이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이렇게 쭉 돈이 빠져나가다가 오늘 이렇게 들어온 돈은 이틀 전 겁니다. 오늘 들어온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이 이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돈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수급상 어쨌든 좋은 뉴스입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92조 4천억인데요. 좀 빠져나가는 추세죠. 그래서 펀드 쪽에서는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그만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삼아서 오랜만에 신용용자 잔고 이렇게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16조 9천억이죠. 17조 2천억까지 이렇게 갔다가 근 한 2조 가량 이렇게 빠져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이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또 지금 상당히 담보 비율에서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 시장이 이제 좋아지면 다행이지만요. 또 내년 시장 초반에 이렇게 빠지면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또 신용 담보 비율 이쪽 관련해서 또 악성 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급매물. 이런 것들도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년 초 시장이 그런 대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가보면 알겠죠.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산업이 이렇습니다. 큰 변동 없이 지금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 앞에 저점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저점이 거의 깨질 분위기인데 어제 이제 테슬라가 많이 빠진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1.3% 빠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4%. 오늘 이제 니케이가 마이너스 0.4%, 대만이 마이너스 1%, 상해가 마이너스 0.23%, 항생, 홍콩 지수가 유일하게 플러스 1.2%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특별히 봐야 될 종목이요. 테슬라가 어제 이제 11%가 빠졌습니다. 아마 기록적인 폭락인데요. 테슬라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으로 따졌을 때 지금 엊그제만 해도 천슬라라고 그래가지고 천조였는데 오늘 현재 한 430조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빠진 거죠. 예, 대폭락을 한 거죠. 테슬라가 보면요, 어제 하루 빠진 시총을 따지면요, 거의 한 50조 가량 됩니다. 하루에요. 지금 우리 현대차 시총이 전부에서 한 30조 조금 넘는데요. 현대차 하나 정도가 하나 넘는 그 시총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로 보면요, 현대차하고 그렇게 별반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미국 기업이라는 거가 또 메리트가 있겠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또 그동안에 전기차 이 시장을 끌어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절대의 가격으로 보면 저는 지금도 430조 정도 되는데요. 현대차 한 10배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제 테슬라 때문에 우리 배터리 셀 소재주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저는 또
이쪽 테마가 다시 살아날 걸로 보거든요. 그쪽밖에는 지금 전기차 외에는 시장에서 가장 크게 기대할 만한 업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요. 그 매수 시점을요.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그래프를 잘 보시다가 여기서 이렇게 턴하는 거. 바닥을 찍고 어느 땐가는 턴을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런 그래프는 또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반등 각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반등하는 바닥에서 턴하는 이것을 보고 우리 배터리 셀이나 소재 업종을 들어가도 되지 않나, 매수 시점을요. 그래서 테슬라는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다 좋지 않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조금 올라준 그 파트가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입니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중국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입국 규제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입국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시설 격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폐지한다든가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요. 특히 중국하고 연관이 돼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대단히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얼른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호텔신라가 오늘 2% 올라줬고 호텔신라는 최근에 공매도 그 환매수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화장품, 생필품 관련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이 큰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눈에 띄는 게 하나투어가 3.6% 올라줬고 제주항공이 4.1% 올라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저가 항공주들 중에서는 제주항공 4.1% 올라간 진에어도 한 1.78% 올라줬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진에어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 그 흑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그 금액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왜냐하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 국면이 지금 중국에서 규제는 좀 많이 완화했다고는 그러지만 워낙 그쪽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제주항공이든 진에어든 내년에 이쪽이 이제 거의 한 3년 동안 이렇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면서. 근데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사들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요. 오늘 이제 이쪽밖에는 좋은 종목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항공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제주항공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아주 급하게 이렇게 턴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여기가 지금 매물 집중대예요. 요 가격대에 가장 많이 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만 이렇게 벗어나면요. 지금은 이제 오늘 양봉이 나면서 매물대를 이렇게 벗어났는데 그 위로는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뭘 얘기하냐고 그러면요. 거래가 없이 이렇게 쭉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래가 설령 됐더라도 그때 그 거래가 된 물량들은 이미 다 매도를 하거나 그래서 소화가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는 매물이 이렇게 없어요. 수급에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그게 이제 딱 내년 1분기, 2분기에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면 가격으로서는 지금이 이제 딱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턴하는 것 같은데요. 워낙 많이 빠진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턴하는 거 확인하고 저는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에어도 마찬가지예요. 진에어도 지금 비슷합니다. 제주항공이나 요 매물 집중대에 지금 딱 그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살짝 벗어나기 직전이죠. 벗어나면 요 위로는 매물이 거의 없어요. 수급상 굉장히 급등할 여지가 있다. 특히나 이제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은 항상 그렇지만요. 실적에 상관없이 흑자 전환 이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에어, 제주항공은 좀 눈여겨보자. 같이 곁들여서 이제 그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적자 규모가 컸고, 근데 하나투어는 이제 또 우리가 더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이쪽 그 여행업계가 그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1000개 넘는 업체들이 도산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하나투어가 그런 그 수혜를 본다는 거죠. 구조조정 수혜를.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자였지만 내년에는 이제 하나투어도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나투어도 오늘 한 3.6%. 이제 내일까지 시장이 끝나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요. 내일 오르는 걸 기대했다기보다는 내년 시장, 연초 시장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그 매수세라고 보이거든요. 하나투어도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몇 번 그림을 그려드렸었죠.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엉덩이 모양이라고 그래서 증권맨들은 다 그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둥그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도 이제 수급으로 보면요, 이렇게 그거 보면 요 매물대 여기가 가장 두터웠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매물이 없어요. 코로나 국면에서 이쪽 관련 주식들은 너나 없이 다 이렇게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거래가 없이 그냥 쭉 빠졌죠. 그랬다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요. 내년에 어쨌든 이쪽 종목들이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면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턴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르지만 흑자가 확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이렇게 급등 국면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올라준 주식들이 전부 호텔신라라든가, 호텔신라는 제가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죠. 이렇게 그 여행, 항공, 숙박, 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은 또 카지노 업종이지 않습니까? 카지노도 비슷하게 지금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종목 외에는 지금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매수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붙었던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시장이 오늘 워낙에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은 어제 배당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1조 넘게 아마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물량을 오늘 그대로 다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만 받고 오늘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파생 상품으로 선물이나 옵션으로 해지를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져도 파생 상품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제 가격으로 픽스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만 그대로 취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어쨌든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내일은 아마 오늘 빠진 거 한 절반 정도는 반등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내일 또 이렇게 매수세로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